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을 좀 끌어왔던 반도체 또 저PBR주 이런 것들이 오늘 아주 조정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보시면 아마 오른 종목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체감 지수 대단히 좋지 않았다. 빠진 종목이 오른 종목이 한 2배 정도,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공이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요, 거래소 지수가 마이너스 1.91%, 5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66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2700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상당히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그만큼을 이렇게 반납하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8%, 그래서 88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 종목 위주로 이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면요. 오늘 12조 9천억입니다. 어제 14조까지 거래대금이 대폭 늘었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요. 12조 9천억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거래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적은 건 아닙니다. 지수가 좀 밀려서 그렇지 거래대금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됐다. 코스닥은 반면에 9조 4천억이니까요. 코스닥이 좀 이렇게 거래가 좀 뜸했다. 활기가 조금 떨어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오늘은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데 비해서 거래 대금만큼은 거래소 쪽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요게 지금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앞에 고점을 어제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2718포인트 신고가를 냈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게 지금 빨간 선입니다. 요게 이 빨간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심리선이라고도 그러고 생명선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요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매매를 해서 좀 이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그렇게들이 이제 별칭을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요 21선에 딱 닿아 있죠. 그러니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밑으로 뻗어 있는데 그나마 21선에서는 딱 부딪혀 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이제 흐름이 이제 끊긴 거 아닌가, 이제는 조금 이제 하락세를 이렇게 접어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봐야 되냐고 그러면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요 21선이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 뭐 이익이 나 있는 종목들도 물론이고 손해가 나 있는 종목이라도 일단 팔아서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봤을 때는 21선 위에 이렇게 음봉이 자리하게 되거든요. 물론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요 21선 추이를 다음 주에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요 21선 추이 일봉이 그 위에 위치하게 되는지 21선이 무너지는지를 다음 주에 저도 보고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 오늘 이제 분봉 보면은요. 그림으로 보시면 오늘 시장 분위기를 아시겠죠?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동시호가에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던지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종가 단일가에 이렇게 쭉 밀렸다는 거는 일단 팔고 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아침 대비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으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고 끝났습니다. 아마 가장 큰 거는 미국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시장을 끌고 왔던 반도체 대표주들, 그 다음에 저PBR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주춤하면서 그런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수급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애들 매도세가 오늘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1조 넘게 이렇게 샀죠. 코스닥 한 1,800억. 거래소 1조 넘게 산 거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래소 대형주들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샀던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금년 들어서 계속 그런 패턴이 좀 유지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거래소 반도체라든가 저 PBR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오늘 1조 넘게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쫓아가서는 못 사다가 오늘 이렇게 급락하면서 아마 저 밑에다 받쳐놓은 것들이 본의 아니게 들어온 것들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모처럼 1조 넘게 이렇게 많이 샀다. 그동안에 개인들이 한 10조 넘게 이렇게 팔아놨기 때문에 계좌들의 돈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춤하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오늘 1조 넘게 이렇게 팔았고요. 기관도 한 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700억, 1000억 이렇게 팔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1조 넘게 거래소에서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PBR, 저 PBR,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팔았고 개인들은 그것을 다 1조 넘게 이렇게 매수해 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53조 4천억이니까 개인들 고객에 닦으면 큰 변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가 요 며칠 이렇게 살짝 좀 빠지긴 했지만요. 전체 추세로 볼 때 2월 달 이후로는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그 예탁금이라는 거는요. 좀 늦습니다. 시차로. 그래서 후행 지표다. 시장이 좋아지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지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면서 개인들이 좀 뒤늦게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가수요겠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이 잔고인데 19조입니다. 여전히 신용 개인들은 많이 쓰고 있다. 오늘도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전체로 1조 넘게 매수 우회했는데요. 아마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개인들은 이제 서서히 몸이 좀 달아가는 그런 국면이다. 뒤늦게 이제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수금은 9,400억이니까 1조 가까이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여전히 이렇게 단타 위주로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요. 그래프가 조금 이상한데요. 잔고를 이렇게 보면 109조입니다. 그래서 2월 29일 날 107조에서 한 2조가량 늘어났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 초까지도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산업이 어제 마이너스 0.35%, 지수상으로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근 한 보름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3%. 나스닥만 보면 이렇게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 자체가 깨진 건 아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보면은요, 마이너스 0.29%. 추세 자체는 살아있죠. 약간 지수가 마이너스는 됐지만요.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3일간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마이너스 1.75%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기는 하지만 요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 그 반도체 주식들에 좀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 아직 21선 이렇게 깨진 건 아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선에 딱 부딪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 추세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될 것 같다. 전체의 큰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야무진 그런 모습이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니케이가 마이너스 0.26%. 일본 시장도 그동안에 급등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만이 마이너스 1.2%. 대만 시장은 그동안에 조정 없이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던 시장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봉이 났죠. 어제 미국 시장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그래프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다, 패턴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1,
프랑스 플러스 0.29. 유럽 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상해 중국 시장 플러스 0.2%. 바닥에서 이렇게 벗어난 다음에 상승세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9%. 오늘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요. 바닥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바닥을 좀 높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악은 벗어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개별 종목들 그 수급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690만 주 매도 우회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판 것도 굉장히 드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동안에도 연초에는 좀 이렇게 많이 사다가 2월 들어서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매도 우위가 됐는데, 오늘 690만 주 판 거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3일 동안 이렇게 빠진 것과 연관 지어 봤을 때, 또 엔비디아 같은 게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팔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외국인들 매도세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판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것은 전체 시장을 선행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선행성도 있고 또 우리 시장을 한 20% 정도 시총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표성도 가진 주식이거든요. 삼성전자 그 외국인들 이 추이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690만 주 판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그 외에도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저 PBR주들, 현대차, 기아 43만 주 판 것도 좀 눈에 띄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 한 16만 주 팔았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조금 매도 우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 PBR주, 자동차라든가 금융지주사 이런 것들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매도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시장 좀 주춤한 것이 오늘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주요 종목 그래프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지수하고는 달리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그래프 이렇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거의 한 8만 원 가까이 됐다가 지금 7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물론 사는 날도 있지만 파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오늘 한 690만 주까지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근 우리 시장 종합지수가 해외 시장을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버벅대고 있는 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면서 오늘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690만 주까지 이렇게 매도 우위하면서 분위기를 여기가 좀 압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추이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그래프로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추세 하단으로 보이시죠?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7만 원대 이렇게 초반에 왔는데 여기에서 반등해 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좋지 않은 신호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종합지수하고도 연관지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SK하이닉스는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왔는데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한 4일간 빠졌다가 오늘까지도 양봉이 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생명선이다 그랬죠. 요 21선이 지금 딱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1선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21선에 부딪히면서 지지가 되고 있다. HBM 관련해서 반도체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하고는 달리 SK하이닉스가 여기서 21선이 깨지면서 하락세로 바뀐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오늘 약간 매도 우위하긴 했지만 파는 기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저 PBR주 관련해서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21선입니다. 21선이 한 3, 4일 동안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조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음봉이 나면서 미끄러진다고 그러면요,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죠? 생명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모양은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현대차가 시장을 끌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모양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기아가 훨씬 더 모양이 더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현대차 같은 것도 이렇게 수급을 보면, 수급만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26,000주 매도 우위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어제는 16만 주, 그제 30만 주, 보통 한 10만 주 넘게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위했던 시장입니다. 그래프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현대차는 수급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반도체하고는 달리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게 그래프로 보면 가장 야무지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KB금융을 이렇게 수급을 보면요, 어제 이제 그제죠, 90만 주, 60만 주, 30만 주, 60만 주 매수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들. 오늘은 이제 한 16만 주 매도 우위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직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KB금융은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래프로 보더라도 가장 상승 세가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요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위험 신호는 아니다. 다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아직은 제가 이탈 그런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좀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던 종목들이 살짝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면 의료용 AI 쪽 JLK, 그 다음에 루닛, 뷰노 이런 것들이 한때는 굉장히 그 수익률이 컸었는데요. 여기 이제 JLK 뇌 관련 이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상승분을 다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8월에 39,000원까지 갔던 주식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한 7.4% 올라줬으니까 오늘 꽤 많이 올랐는데도 13,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배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많이 물려들 계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살짝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바닥을 살짝 이렇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간 루닛, 뷰노, 그다음에 JLK 이런 것들 좀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흐름이 다 비슷해요. 세 종목은 다들 의료용 AI 진단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수집해서 암 진단이라든가 또 뇌 그 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 특징은요, 지금 현재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적자인데 매출액 이런 거를 보면요, 근한 5배에서 10배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기업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으로는 AI가 어느 분야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 특히 AI 쪽은 이렇게 의료용 쪽은요, AI가 가장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그럽니다.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AI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지금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주력하는 게 의료용 AI 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JLK, 뷰노, 루닛이 작년에 이렇게 큰 폭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물론 이제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정폭이 컸겠죠. 근데 매출이 그렇게 5배, 10배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앞으로 그 영업이익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 같아요.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원위치 됐습니다. 옛날 가격. 그래서 이 세 종목은 흐름이 다 비슷하니까요. 어느 종목을 가지더라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LK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최근 요 가격대면 사도 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단골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인데요. 더 좋은 비지원이 오늘 한 2.5%까지 플러스가 났다가 종가에는 2.3% 이렇게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서 좀 매도를 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더 좋은 비지원은 지금 가격대는 이제 팔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물타기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수급에서 약간 좀 특색이 있는 게요. 어제죠. 어제 투신에서 한 42만 주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다가 요 며칠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다시 한 3일 동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급등할 때 기금이나 또 투신 사모 쪽에서 많이 샀던 거를 이렇게 상기할 때 지금 이렇게 다시 한 3일 동안 사주는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신용도 최근에 좀 많이 줄다가요. 잔고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죠. 그래서 하락은 좀 저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좀 높게 붙었다가 다시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가격 면에서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종목 아닌가. 더전 비주온도 어찌 보면 AI 관련주다 이렇게 구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적도 작년 이제 4분기부터 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신사업 이렇게 하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상당히 한 2배 가량 올랐었죠. 그랬다가 한 절반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가격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덴티움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 전체는 좋지 않았는데 1.8%니까 그런 대로 선방을 했죠. 근데 오늘 장중에는 5.6%까지 이렇게 올라줬다가 종가에는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 아마 시장 전체의 분위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많이들 팔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덴티움도 방금 제가 더전비지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팔 때는 아니다. 오히려 살 때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그래프 모양으로 봐도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했다가 이렇게 매물을 좀 받고 있는데요. 21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덴티움도 지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높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물타기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전체 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개별 그 어떤 실적이라든가 호재를 갖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아마 파신 분들은 전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겁먹고 이렇게 좀 매물을 좀 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좀 고점 대비 좀 주춤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도 장중에 좀 이렇게 주춤한다고 그러면 요 21선 요 근방에서는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덴티움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형주 중에서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주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이제 대형주들이 좀 쉰다고 그러면 틈새 시장으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이런 소형주들이 조금 반등해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도 그런 종목에 이제 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한스바이오메드 좀 특색이 하나 있는 게요. 이렇게 보시면 기금이 연기금이죠. 매일 한 10,000주씩 이렇게 하면서 근 한 10일 동안 꾸준히 이렇게 10,000주씩 이렇게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형주를 이렇게 잡아가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요 10,000주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소형주한테는. 이 10,000주를 사기 위해서는 호가를 상당히 높여야 되는 그런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팔자 호가 이렇게 보세요. 190주, 한주, 350주, 12주. 10,000주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호가를 많이 높여야만이 이 물량을 걷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이거를 10,000주를 사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있고 위에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 양봉이 길쭉하게 한 너댓 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해석해 본다 그러면 누군가는 방금 제가 그 기금에서 10,000주씩 샀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누군가는 장중에 호가를 높여가면서까지
물량을 좀 걷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매집 국면이다. 주가를 띄우기 전에 먼저 매집을 해야 되겠죠.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매집 국면이기 때문에 산다고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주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급등하게 되면 거래도 대량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국면이죠. 작년에 아마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을 때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작년이 6월, 7월에 근 한 3배 올랐습니다. 단숨에 한 달 동안에 3배가 올랐던 그런 주식입니다.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또 이런 거는 걷어 올리면 쉽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금년 이제 이게 9월 법인인데요. 1분기 약간 흑자가 났다고 그러면 금년에 흑자만 난다고 그러면 이 주식은 지금이 바닥권 같아요. 흑자가 안 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또 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M&A가 나올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3년 적자가 난 기업이기 때문에요. 금년에 좀 흑자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근데 제 생각은 여러 가지 민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요. 금년에도 흑자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는 지금이 바닥권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도 근 3일 13,000원 오른 것에 한 반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에 힌지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그 핸드폰 케이스 이게 이제 알루미늄에서 티타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KH바텍이 그쪽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횡보를 근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횡보를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급매물들은 좀 소화가 되고 손바뀜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스바이오메드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렇게 바닥에서 불소 힘이 솟았고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쫓아가기가 좀 그런데 지금 한 3일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KH바텍은 삼성전자에 90% 이상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적이 이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대단히 좋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소외돼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타게 되면요.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수익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꼭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사는 입장에서 보면 싼 값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양봉이 이렇게 나는 거는 매집 국면 표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전체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하락세가 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는 여전히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 21선 위에 이렇게 아직도 일봉이 위치하고 있다. 요 21선을 깨고 이렇게 음봉이 난다고 그러면 그때쯤에 가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제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690만 주면 꽤 많이 판 거거든요. 반면에 저 PBR 관련주들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도 추세가 저는 단단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살아있는 시장은 그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틈새 시장으로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그런 종목들이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소형주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조금 이렇게 매매들을 좀 하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시장은요, 아직은 속단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도 상승세가 더 유력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